안녕하세요. 사우디카 테토녀입니다. 아유타야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왔다 간 도시이기도 해서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유타야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로티사이마이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로티사이마이는 태국 전역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아유타야 특산물이라서 아유타야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로티사이마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티사이마이 아비딘?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320 320 미슐링 2026이다. 로티사이마이? 오케이. 타올라이카? 40 바트. 오케이. 거kun카. 드디어 샀다. 얘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어떤 맛인지. 와, 이렇게 실타래처럼 돼 있고 이렇게 로띠가 있습니다. 이 로띠는 인도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실타래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타이 스타일로 이렇게 재해석된 디저트라고 들었거든요.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거ton나카. How can I eat? 롤? 롤? 거kun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 이게 어떤 맛인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만 먹으러 여기 올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이 로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담백한 로띠의 맛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설탕 같은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막 엄청 달다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와,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질감이 없고 너무 맛있어요. 또 먹어야겠다. 이 촉감이 무슨 머리카락인가? 뭐지? 그냥 뭔가 실 같긴 하거든요. 먹는 음식의 촉감이 아니야. 마라마라. 기름기도 없고 튀긴 것도 아니어가지고 완전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오후 3시 정도에 왔는데 기다리는 거 없이 너무 빠르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계속 오는 편이긴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맛있고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저는 그러면 새우시장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너무 뻔한 루트일 수는 있는데 태국에는 새우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파는 그 강새우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새우시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호호. 여기도 새우, 여기도 새우. 뭐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아유타야에서 왜 이렇게 새우가 유명한지 좀 찾아보니까 아유타야가 그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짜오프라야강 그리고 다른 두 강은 무슨 강인지 까먹었는데 강이 세 곳이 만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좋고 먹이도 풍부하다 보니까 큰 민물새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래요. 그리고 아유타야에서 자라는 새우의 특징이 머리가 크고 머리에 새우 기름이 많대요. 그래서 태국인 분들도 새우는 아유타야가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 아유타야 새우시장에 들어오면 새우 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후입에 있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를 보면 그릴 해주는 거는 가격이 이 정도 나가고 이거야, 이걸 먹어야 돼요. 킬로에 1600바트? 새우 하나당 500g이래요. 얼마나 큰 거지? 새우볶음밥이랑 똠양꿍이랑 강새우 구이 이렇게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너무 많이. 여러분, 똠양꿍 나왔고요. 똠양꿍 먹어볼게요. 오, 정신이 팍 뜨는 맛.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새우 시장답게 새우가 그냥 짤끔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냥 강새우 안 시켜도 됐었을 뻔했는데? 이렇게 큰 새우가 들어간 볶음밥은 또 처음 봐요. 와. 와우. 아니 이거 새우 맞아요? 지금 방금 나왔는데 거의 랍스타 수준인데? 무겁네. 900g일만 하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내장 부분인가 여기가? 여기다 찍어서 먹어볼까? 와, 거kun카. 이건 새우가 아니네요. 보통 새우살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소스도 있어서 이거 같이 먹자.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하면서도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풍미까지 있고. 와, 이건 뭐야? 대박. 이게 새우 다리살인가 봐요. 어머, 새우의 다리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우와, 살이 진짜 굉장히 통실통실하게 많고 지금 먹었는데도 이만큼 남았고 여기가 내장인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봐. 한 뼘, 두 뼘이야. 와, 비쌀만 하다. 이 강새우의 특징은 머리가 크다는 건데 몸통과 머리가 1대1이에요, 거의.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배 터지게 잘 먹고 가고, 이제 강새우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나중에 올 기회가 있으면 작은 새우들도 많이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먹고 작은 새우 한 번 더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끝나요. 1인분 끝. 저는 아유타야가 관광객들이 많아서 새우 가게도 관광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가 다 현지인들 뿐이에요. 관광객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중국인 몇 명 정도? 와, 드디어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던 아유타야 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왓 마하탓이라는 곳이고, 여기 역사에 대해서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입장료가 있구나. 외국인 입장료는 80바트고 여기 상들에 올라가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 여기 체크 포인트도 이렇게 있네. 여기도 투어로 와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렌트카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사진을 찍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 여기도. 이야. 왠지 나무 밑에 그 유명한 부처 머리가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네. 아, 여기 있다. 태국에서는 부처 머리보다 더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된 이유가 1767년 미얀마가 침략을 했을 때 사원이 파괴되고 불상이 파괴되면서 이 불상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땅에 떨어진 상태로 남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뿌리가 자라서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로는 저 불상을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는 절대 옮기려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머리가 하나도 없고 상반신이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와, 그을림 흔적이 꽤 많이 남았네. 이렇게 머리 쪽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버마가 1760년대에 아유타야 왕국으로 침략을 하면서 불상 머리에 보통 금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목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틀리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살벌합니다. 약간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태국이랑 미얀마 사이에 역사적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는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관련도 없는 한국인이 봐도 너무 좀 슬픈데요. 어떻게 머리만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었지? 불에 얼마나 탔던 거야? 300~400년 전에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활활 불타올랐었는지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네요. 왜 이렇게 역사적 아픔이 있는 장소들은 역설적이게 아름다운 걸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뻔한 유적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유타야 지역으로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몇 시지? 지금 5시여서 보통 아유타야에 있는 사원들은 6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들러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 도착했습니다. 와차이 와타라나무 사원이에요. 여기도 아까 갔던 사원과 마찬가지로 80바트. 보수공사 중이구나. 두 번째로 이곳에 온 이유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여기 아유타야에 너무 많은 사원들이 있어서 원래 아침에 왔었으면 모든 사원들을 다 둘러봤었을 텐데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리뷰가 많은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600년대에 이 당시의 왕이 어머님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사원보다는 규모감도 있고 훨씬 커서
웅장해요. 여기는 아까 그 사원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네. 여기 해질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버마로부터 데미지를 받은 사원이라고 하네요. 건물이 다 그을려 있어. 얼마나 불타올랐었을지 그을림이 굉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 목이 다 없어. 약간 좀 잔인하네. 어머, 이게 녹아 흐른 건지. 나 스산해. 팔도 끊어져 있고 눈, 코, 머리 다 녹아져 있고 뭔가 불에 타서 흘러내렸었나 보다. 불상이었을 텐데, 그죠? 와, 여기도 살벌하다, 살벌해. 목이 없는 게 여기는 또 머리가 없잖아. 아유타야 지역은 재미있고 즐겁게 여행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유적지 보고 오는 느낌이 강하네요. 이곳은 아까 봤던 곳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게 좀 파괴된 이런 불상들을 가감없이도 볼 수가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건축 양식도 살짝 달라서 느낌이 새롭네요. 그러면 오늘 아유타야 저랑 즐겁게 재밌게 여행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짝깐나카.